마지막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도시군 관리 계획의 절차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 공법을 제대로 공부하고자 한다면 대상 절차, 제도와 관련된 대상 절차를 잘 정리하고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절차와 관련되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장부터 시장 군수까지 끝나면 입안권자이고 국장부터 대도시장까지 끝나면 결정권자로 반환이 됩니다. 그게 아니면 행정청을 모두 외워야 되는데 그렇게 외우다 보면 공법은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과락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국장부터 시장 군수까지 보면 이것은 입안권자를 의미하는구나. 대도시장까지 끝나면 결정권자를 의미하는 것이거나 그것을 파악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이 결정권자에 대해서는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예외적인 결정권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 회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회장이죠. 개발제한구역과 국가계획과 관련된 시가조정구역, 국장이 직접 입안한 사항은 국장이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장 군수도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그걸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 제안할 수 있는데 제안 대상과 절차 그리고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을 늘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기지산대입이라는 말 기억하시고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을 살펴놔야 됩니다. 다만 최근 개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지만 최근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를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된 개요를 살펴봤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기초조사, 주민 의견 청취 공람,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후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면 결정권자는 협의 심의 절차를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게 됩니다. 앞서 시간에는 저 입안에 관한 사항, 사전 절차를 함께 보셨고 이제 결정과 관련된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54페이지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앞서 봤습니다.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지도의사, 대도시장이고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으며 국장, 회장이 결정할 수 있는 4가지 사항 무엇인지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입니다. 6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로서 가로 속에 협의, 심의, 심의 후 결정이란 말을 볼 수 있습니다. 1번 결정 지정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2번 사전 협의 함께 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지도의사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줄쳐 놓습니다. 국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협의 줄쳐 놓습니다. 동그라미 2번과 관련되어서는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 그래서 시도, 지사 줄만 쳐놓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찾으셨죠? 56페이지를 함께 보십니다. 우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국장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하며 심의 추천했습니다. 시도의사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려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만들어지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만들어지게 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도의사가 결정권자라면 시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은 나중에 건축법과 관계된 사항들이 모두 정리되면,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까지 정리되면 그때 볼 이야기인데, 2번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줄만 쳐놓습니다. 시도지사가 지구 단위 계획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가로 닫아놓습니다. 동시에 결정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 거쳐야 한다. 그래서 공동심의 다시 줄만 쳐놓습니다. 4번 협의심의 절차 생략에 대해서는 최근 기출문제 출제되었지만 경미한 사항과 관련된 절차 생략은 심화 과정에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5번 고시, 송부, 열람이 있습니다. 양가로 5번 함께 보십니다. 국장 시도지사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면 한 줄 밑에 그 결정을 고시하고 고시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특광시군에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별시장부터 시장 군수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일반 열람 줄만 쳐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잠깐 다시 한번 봐놓습니다. 현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자는 원칙적인 위반권자로서 특광, 시, 군이 존재하고 예외적인 위반권자로서 국도가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에 관한 집행계획으로 우리 서울의 기반설에 해당되는 지하철이나 도로나 학교를 만드는 자는 서울시장이 해야 되죠. 그래서 특광이 위반한 사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시장 군수가 위반한 사항은 도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 도지사와 시장 군수는 한 집안이라 생각하고 기초단체장인 시장 군수는 자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놓습니다. 그래서 자녀분이 성장 발전하기 위해 학원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그 학원 선택 부모가 개입할 수 있죠.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다만 이 자녀분 중에 성년 차이고 자기 앞가름 잘하고 있는, 회사 잘 다니고 있는 그런 자녀분이 함께 동거하게 되면 그 자녀분은 스스로 결정해버리죠. 그게 대도시시장입니다. 그리고 국장이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하고 도지사가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때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학교를 만들게 되면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밀어버리고 학교 만든다? 농지나 산지에 만든다. 농지나 산지에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한 40대, 50대 분들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또는 국민학교라 불리던 학교가 공동묘지에 만들어졌다. 그런 이야기 둔 것 기억나십니까? 주택을 밀어버리고 학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을 밀어버리고 학교 만드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한 대상이 농지이거나 또는 산지에 해당되게 되면 주인 있죠. 그래서 이번 결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면 농지의 주인은 농림부 장관, 바로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됩니다. 만약 반대하면 그 사업 판단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고자 한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치는데 저 협의는 대등 관청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산을 밀어버리고 학교 만들고자 한다면 또는 도로 만들고자 한다면 지방산림청장이 있습니다.
그자가 동의했을 때 산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협의 절차 거치게 되면 이제 규모가 적정한지 파악하기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고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시하게 되면 학교 만들어진다, 도로 만들어진다, 이 정도만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정확한 위치 모르죠.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지단이라는 것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단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계란의 노른자와 흰자 나눠 붙이면 그게 지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즉시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저 지형 도면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사항 중에 기반틀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도시군 계획서를 만들고자 하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도시군 계획서를 보신 학교용지 또는 도로용지 강제 수용하고자 한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해야 되고 그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는 해당 시설 만드는 공사 비용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3월 내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용도 지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이 살던 동네가 조용한 주택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용 주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연희동이 가장 대표적인 전용 주거 지역인데 올해 2분 서거하셨죠. 그래서 그 연희동 일대가 아마 아파트 개발할 수 있는 일반 주거 지역이나 또는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되게 될 겁니다. 사실 전직 대통령 계셨던 동교동과 상도동이라는 곳 있는데 그 상도동 같은 경우는 지금 뉴타운 사업과 관련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동교동도 홍대 주변이다 보니 상업용도의 건물로 다소 사용 중이거든요. 이제 대통령 돌아가신 연희동 일대는 아마 용도 지역이 변경되어 토지의 가격이 지금보다 많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도 지역 변경에 있어서는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용도 지역 변경되었다, 이 정도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서울시 예산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대장지구와 관련된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그 개발 사업은 성남시 예산으로 사업한 것입니까? 화천대유에서 조달한 것입니까? 시행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 중에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나면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하는데 이 도시군 계획을 설치할 때는 시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만 단계별 집행 계획을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로부터 3월 이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결정과 관련된 계략적인 절차를 저렇게 살펴놓으셨으면 이제 이 도시군 관리 계획 계략적 절차와 관련되어 특이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봐줘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보실 것이 기초조사와 관계된 내용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하거나 입안할 때 토지에 대한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측량 조사에 해당되는 기초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초조사와 관련되어 저 도시군 관리계획 기초조사에는 환경성 검토와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여기 환경성 검토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집행하게 되었을 때 그 개발 사업이 주위 환경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 환경성 검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발전소가 만들어지거나 또는 쓰레기 처리하기 위한 소각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주변에 1년 12달 사이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조사하는 것을 환경성 검토라 표현합니다. 이것은 집행계획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도시군 관리계획 기초조사에는 꼭 들어가는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 기초조사에는 환경성 검토 없습니다. 사실 이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면 1년 12달에 걸쳐 이루어지고 조사했던 자료를 정리하고자 한다면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기초조사 과정의 환경성 검토가 가장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 시에 시간 잡아먹는 절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검토 기초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 박해 놓습니다. 다만 이 기초조사와 관련되어 이번 시간에는 기초조사 생략과 관련된 특이한 부분에 대해 그냥 건너뛰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군관리계획의 절차와 관련되어 입안하고 결정하면 고시하고 결정 고시되면 즉시 지형도면 작성하며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3월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야 된다. 이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서울시민이 그 내용 알아야 되죠. 그러면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했다 할지라도 특광시군이 열람시켜줍니다.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사항을 세종시에서 확인하게 하면 왔다 갔다 4시간 정도 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각종 행정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보여주는 것, 그것을 열람이라는데 그 열람은 원칙적인 행정계획 수립권자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의 원칙적인 입안권자는 특광시군이기 때문에 저 특광시군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열람시켜준다. 만약 시험에 국장이 열람시켜준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립니다. 그걸 우리가 정리해 주시는 게 바로 56페이지의 양가로 5번 고시 송부 열람입니다. 앞으로 열람을 국장이 열람시켜준다 이 말 나오면 맞다 틀리다 항상 틀린 것으로 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 경과 조치로서 효과에 관한 사항을 이제 함께 보십니다. 그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효력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 놓습니다. 우선 57페이지입니다. 1번 효력 발생 시기 찾으셨죠? 1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 발생한다. 지형도면 고시한 날 가로 해놓습니다. 단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선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즉시 지형도면 작성하고 고시해야 되죠. 이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은 지형도면이 고시된 날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이 입안 결정 절차에 따라 확정되고 고시되었을 때 이렇게 고시하는 것은 신문에 학교 만들어진다, 도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만들어지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즉시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하여 도면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기간에 관한 내용을 살피시면서 초일 불산입 원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매매계약 체결하게 되면 오늘 이 시간부터 효력 발생한다? 다음날 0시부터 효력 발생한다. 특약이 없다고 하면 다음날 0시부터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공인중개사 한다고 아파트에 대한 매매, 중개 알선을 했을 때 이 시간에 계약 체결하고 특약 달지 않았다면 밤 24시까지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전화 오면 안 받는 게 좋으십니다. 계약 취소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할 말 없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0시 후에 당당하게 전화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은 이번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6가지 사항을 결정하게 되면 용도지역 지정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종전에 토지 가치가 낮은 지역에서 토지 가치가 높은 곳으로 용도지역 변경되게 되면 주거지역이 비쌉니까? 상업지역이 비쌉니까? 상업지역이 비싸거든요. 그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되게 되면 다음날 효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고시 한날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지형도면 고시한 다음날 효력 발생하게 되면 지금 이 시간에는 용도지역 변경된 거 아니죠. 대신 내일 0시부터는 확실하게 용도지역이 변경되게 됩니다. 그러면 탈세 등을 목적으로 오늘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어차피 내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것 양 당사자가 모두 안다면 다운 계약서 작성하고 내일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뀔 것을 고려하여 높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도시군관리계획 효력은 다음날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지형 도면 고시 한날 그날 발생합니다. 만약 시험에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게 되었을 때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날 효력 발생한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립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아니라 무엇? 지형 도면 고시 한날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두 가지가 시험 나옵니다. 다음날 집어넣고 틀린 중 만들거나 지형 도면 고시 대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라고 틀리게 지문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기득권 보호입니다. 여기 기득권은 이미 획득한 권리, 그것을 기득권이라 하죠. 이러한 기득권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개발, 정비, 보전, 집행에 관한 계획으로 이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돼야만 내 집 앞에 지하철역이 만들어집니다. 집 앞에 도로가 확장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실제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과 달리 집행계획이라 표현하고 이런 집행계획에 따라 종전과 달리 내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미 획득한 권리에 대해서는 보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만약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되게 되면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파악하여 위헌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종전에 이 공업지역에 적합한 공장 만들겠다고 인허가 받은 자는 공사 착수 이후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이 공장 개발 계속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공장 개발 계속하는 사람 없죠. 저 공장보다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었다면 상업용 건물 건축하는 것이 더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이 변경된다 할지라도 이미 획득한 권리에 대해서는 보호받아야 된다. 이렇게만 이해해 놓습니다. 그러면 양가를 1번 함께 보십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 공사에 착수한 자, 착수 주청없습니다. 두 줄 밑에 그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주청없습니다. 그 사업이나 공사 계속할 수 있다. 이게 기득권 보호입니다. 양가로 2번 시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사항은 한 15년, 20년에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요즘은 개정된 게 없다 보니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문제 풀 때 필요하다면 그때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그러면 이 지형도면 작성 고시가 도시군 관리 계획의 효력 발생과 관계된 사항이면 이 지형도면 어떤 방법으로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하게 되는지 그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58페이지 함께 오시면 3번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찾으셨죠? 1번 함께 오십니다. 원칙적인 작성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적부터 가로 놓습니다. 지형, 도에, 지형도까지 가로 닫아 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추천 놓습니다. 자세히 밝힌 도면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2번입니다. 국장 또는 도의사, 국장, 도의사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직접 위반한 경우 위반 추천 놓습니다. 우리가 방금 보신 국도는 국장, 도의사는 결정권자이다, 위반권자이다. 위반권자이죠. 직접 위반이란 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저 위반한 국도는 특광지원의 의견 들어 직접 지형도면 작성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하나 봐주실 게 있습니다. 현재 지형도면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을 때 도시군 관리 계획 효력 발생과 관련되어 지형도면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형도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행정계획이 지형도면의 대상되는 것이죠.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지형도면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 이해되셨으면 이제 두 번째, 이런 지형도면의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이 지형도면 작성하는 자는 위반권자가 지형도면을 작성하게 됩니다. 원칙적인 작성권자는 특광시군이고 예외적인 작성권자가 국장, 도의사면 국장부터 시장, 군수까지 행정청 열거되면 그들을 뭐란다? 위반권자이죠. 그러면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계된 사항, 관할 관청은 위반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계된 문제를 8문제에서 9문제 정도 내게 됩니다. 그럴 때 행정청이 국장부터 시장, 군수까지 나오면 그것은 위반권자이고 국장부터 대도시장까지 나오면 그들을 우리는 뭐라 본다? 결정권자로 보는 겁니다. 특별히 이 위반권자와 관계된 사항으로 관할 업무는 딱 3개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된 3가지 사항 빼고는 모두 결정권자의 관할에 해당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방금 보신 지형 도면 작성입니다. 지형 도면 작성 누가 한다? 위반권자가 합니다. 그러면 이 지형 도면 작성한 것을 고시했는데 고시는 결정권자의 관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 우리 교재 순서에 따라 뒤에 나올 이야기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 중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이 필요한 것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죠. 그 도시군 계획설 사업, 예산 편성과 관련된 행정계획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데 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위반권자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입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하는 자,
입안권자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입안권자의 소관 업무이고 나머지는 결정권자가 다룹니다. 특별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때 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인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정권자 할 일입니까? 입안권자 해야 될 일입니까? 입안권자 소관 업무이죠. 협의심의, 결정권자 할 일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밖에 도시군관리계획과 관계된 사항 중에 업무 중에 지형도면 작성,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입안권자가 한다. 이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형도면 작성한 자는 누구이다? 입안권자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지형도면 승인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대도시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 지형도의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지형도면 주놓습니다. 작성하면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된다. 도지사 승인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봐놓습니다. 현재 지형도면은 입안권자가 작성하게 되는데 우리 지형도면과 지도는 별개입니다. 우리가 이 공인중개사 공부하게 되면 반복해서 복습하기 위해 가까운 도서관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가끔 스트릿 카페에 가시면 참 좋긴 좋은데 돈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서관 찾아놓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 있는 곳으로부터 지도를 통해 도서관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을 나서 도서관 찾고자 하는데 산이 하나 있고 하천이 있다면 산 넘고 물 건너 1박 2일 만에 도서관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지형 지물을 표시한 도면을 우리는 지형도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지형도에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공시법 공부하시면서 지번 100번지, 200번지 표기된 것 알고 있으시죠? 그게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이고 이곳에 이번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새로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학교 예정지를 표기한 것이 지형도면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자가 만약 국장, 시도지사라면 그리고 대도시장이라면 그들은 스스로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시장 군수가 지형도면 작성했다면 지구 단위 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군 관리 계획 사항은 누가 결정했다? 도지사가 결정했죠. 그러면 시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고 결정을 도지사가 했다면 시장 군수가 저 학교 위치 생각하는 것과 도지사가 학교 위치 생각하는 게 일치돼야 되죠. 그래서 시장 군수가 지형도면 작성하게 되면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승인 받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이해되시겠습니까? 여기 시장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이고 지형도면 작성한 자입니다. 작성한 지형도면이 결정권자인 도지사가 알고 있는 것과 규모 같은지, 위치 동일한지 확인코자 시장 군수가 작성한 지형도면은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도지사 승인 대상에 지구 단위 계획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지구 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도 직접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지형도면은 도지사 승인 받을 필요 없죠. 그러한 내용들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지형도면 승인과 관련되어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는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 가로속에 지구 단위 계획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제외한다 추천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도지사 승인 받을 필요 없죠. 그 나머지에 대해서만 도지사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도시시장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도지사 승인 받을 필요 없는 거죠. 약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3번입니다. 승인 및 고시라 되어 있는데 승인 및 고시보다는 지형도면 고시라고 해놓습니다. 지형도면 고시라고 해놓습니다. 국장 지도이사 시장 본수는 국장부터 시장 본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지형도면 직접 작성하거나 작성 추천호습니다. 지형도면 승인한 것, 승인한 경우 승인 추천호습니다. 이를 고시해야 된다. 고시 추천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형도면 작성하면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게 되는데 이 지형도면 고시는 결정권자가 하게 됩니다. 만약 결정권자인 자가 지형도면을 입안권자로서 작성했다면 직접 고시하면 되고요. 반면 시장 본수가 작성한 지형도면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제하면 도지사가 승인하죠. 그때는 승인한 도지사가 고시하게 되는데 이때 도지사는 결정권자이죠. 그래서 지형도면 고시하는 자는 항상 누구이다? 결정권자입니다. 여기에 시장 본수 포함된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장 본수도 결정권자이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지형 도면을 시장 본수가 작성하면 도지사 승인 필요 없이 작성한 시장 본수가 직접 고시하고 고시하면 고시한 날 지형 도면 고시한 날 도시군 관리계획 효력은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4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가로속에 타당성 검토 몇 글자입니까? 5글자이기 때문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데 여기 타당성 검토는 사실 우리 공법에 6군데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국토계획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그리고 나중에 승장관리계획 3개 행정계획을 보게 될 겁니다. 그 3개 행정계획에만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이 특광시군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원칙적인 입안권자이죠. 그 원칙적인 입안권자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의 효과와 관련되어 두 번째 내용으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타당성 검토한 자는 원칙적인 입안권자, 특광시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 타당성 검토를 보게 되면 항상 특광시군이 타당성 검토하고 나중에 정비법에 정비 기본 방침이 있습니다. 그거 빼고는 원칙적인 행정계획 수립권자, 입안권자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동시 입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얘가 입안시의 기준으로 함께 보실 이야기였는데 지금 나옵니다. 잠깐만 확인하십니다. 국장시도의사 시장본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 있을 때 입안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부터 시장본수까지 가로해 놓으면 얘를 결정권자입니까? 입안권자입니까? 입안권자이죠.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추천했습니다. 사실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수립되고 승인받은 이후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을 집행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게 되는데 지금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라면 확정된 것입니까? 아직 계획 수립 중인 것입니까? 계획 수립 중인 겁니다. 그럴 때 얼마나 바쁘면 함께 입안하겠습니까? 이렇게 함께 입안하는 것은 예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함께 입안할 수 있다. 그리고 옆에다가 차등이라고만 하나 적어 놓습니다. 차등이란 말 보게 되면 입안하여야 한다. 함께란 말 보게 되면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걸 정리하시는 게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되어 매년 시험 나오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오늘은 도시군관리계획까지 이렇게 함께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용도 지역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